포워딩에서 근무한 영업사원이 알리 제품 사업자 통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남자, 아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중년 후반의 남성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성.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30대? 30대까지는 뭐 월요병? 그런 거 잘 못 느꼈었어요. 월요병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한 40대 이제 중반이 넘고 나니까 진짜 그 월요병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금요일이 되면 뭐 할 일은 없지만 금요일은 왠지 편하고 월요일 날은 왠지 모르게 힘들고 뭐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힘들더라고요. 월요일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그래요. 월요일.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냥 뭐 조기 퇴근한 거죠. 오늘은 조기 퇴근. 같이 일하는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딱히 할 건 없네요. 오늘 조금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거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좀 잘 풀리고 나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왠지 오늘은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갈 데는 없는데 뭐 퇴근하는 길에 거의 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냥 무작정 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냥 목적지는 없어요. 목적지는 없는데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많이 힘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들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겠죠. 제가 그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책에서 읽었다고 하던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평탄한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작던 크던 모든 일들이 조그만 일들은 힘든 일들은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40살, 45살이 넘어가니까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안 힘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나날들을 지내야 된다는 게 예견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잘 버텨나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시는 분도 있고, 그 큰 인생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겨내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잠깐, 그러니까 완전 내려놓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잠깐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너무 고민에만 빠져서 생각이 많아지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40대가 되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40대가 되면은 밥 먹다 보면 자꾸 내 앞에 뭐가 막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밥풀이 떨어져 있든 뭐가 떨어져 있든.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냐 하면 밥을 막 먹다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문득 내 앞에 있는 밥그릇하고 식탁을 보면 뭐가 막 떨어져 있어요, 진짜. 그만큼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진짜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그 말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점점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고.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요. 점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 고민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40대의 삶인 것 같아요. 40대는 정말로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40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음, 지금 30대인 분도 계실 거고 40대인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저랑 또래 아닐까요? 왜냐하면 뭐 제가 재밌는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요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그죠? 아, 그래서 뭐 오늘은 무작정 갈 데는 없어요. 40대가 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동네에서 한 15분째 돌고 있어요. 차를 타고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뚫려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한번 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집에 제가 기러기 아빠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자유로 타고 저기 끝까지도 갔었는데 오늘은 뭐 끝까지 가긴 뭐하고 한타는 그만하고, 저는 20년 동안 포워딩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그래서 저처럼 고민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접근하시는 게 무역인데, 무역하시면서 20년 동안 이것저것 확인했던, 이것저것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썰 풀면서 여러분들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어저껜가 어떤 분이 알리에서 산 물건을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알리에서 산 물건을 사업자 통관을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20년 동안 포워딩에서 근무한 영업사원이 알리 제품 사업자 통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리에서 사업자 통관을 하시려는 이유 뭘까요? 알리에서 산 물건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알리 테무 구매 많이 해보셨죠? 알리에서 산 제품, 테무에서 산 제품 거의 다 아마 직접 쓰시려고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사보셨을 거고. 근데 문득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팔아도 되나?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마 분명히 해보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리에서 그냥 주문해가지고 내 집에 도착한 물건을 내가 인터넷에 올려서 판다? 그거 불법입니다. 물론 뭐 소량으로 몇 개 판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불법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알리 테무에선 산 제품들 내 쇼핑몰에다가 올려서 파는 거 불법이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 제품들은 전부 다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목록 통관은 뭐냐? 소액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300불인가?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서 올려놔 드릴게요. 소액에 관련해서는
개인이 쓰는 물품에 한해서 목록 통관으로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액 그리고 내가 쓰는 목적이었을 때 이거를 내가 쓰는 목적은 뭐냐?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판매를. 그 통관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통관을 한 거고 저는 종종 그거 사다가 팔아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걸리면 상관없죠. 하지만 불법입니다. 그것도. 한 개를 팔던 두 개를 팔던 가지고 들어오셔서 쓴다고 알리에서 산 것들은 목록 통관을 한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목록 통관은 뭐냐?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쓰는 용도, 개인이 쓰는 용도, 판매를 안 하는 개인이 쓰는 용도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알리에서 제품들은 가지고 들어오면 판매를 못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그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저께 그분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알리에서 가지고 온 물건 사업자 통관 불가능한가요? 라고. 왜냐? 그거를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목록 통관을 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을 한 다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첫 번째, 사업자 통관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업자 통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알리 있잖아요. 알리, 테무 이런 데 보면 판매자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그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 거기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문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수출자가 보낸 뭐 물류 업체가 있든 아니면 DHL 뭐 택배 특송 업체가 있든 니네가 사용한 물류 업체나 특송 업체 한국 쪽 연락처를 좀 알려줘 라고 그걸 먼저 알아내신 다음에 그걸 알아냈다 그 다음에는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그쪽에서 전화를 먼저 하세요.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제품을 언제 가지고 들어올 건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등등 도착해서 저는 이거 목록 통관하지 말고 사업자 통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FTA 그 적용을 받고 싶으시면 중국이든 뭐 저기 유럽이든 베트남이든 등등 받고 싶으시면 원산 증명서 이렇게 세 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 그렇게 해서 그 서류를 포워드한테 주시면 돼요. 포워드한테 주시면 물류업체, 뭐 특성업체 그리고 이걸로 사업자 통관해 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게 이렇게 해서 사업자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 이론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론은 이렇다.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난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보냈으니까 물건 잘 갈 거예요. 저 그거 신경 못 써요. 그렇게까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국 쪽에 들어와서 통관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연락처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연락처를. 저도 알리에서 사는 것들을 처음에 예전에 몇 번 그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 모른다고. 그냥 저 우체국 택배 뭐 썼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우체국 순풍 뭐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난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잘 안 가르쳐 줘요. 웬만하면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사업자 통관이 정말 어려워요. 사업자 통관. 알리에서 산 물건들.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20년 동안 포워딩에서 근무한 회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알리에서 산 제품들을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고 싶다, 이 제품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알리를 내가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 아이템 되게 좋고 가격도 괜찮네. 나 이거 사다가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할 게 있어요. 물건을 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신저로 채팅창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채팅 창이 있다고. 알리나 테무 그 안에서. 그러면 우선 거기다가 문의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판매자마다 응대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떤 데는 AI가 뭐 대답해 준 데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무응답인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바로바로 하는 데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는 그 친구들이 파는 아이템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들한테 물건을 사기 전에 채팅으로, 야, 내가 이거 샘플식으로 가져와서 할 건데,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좀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까지도 하고 싶어.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거 사업자 통관을 하고 싶거든. 한국에서. 그럼 니네가 물건 보내기 전에 그 사용하는 포워더나 아니면 택배회사의 한국 쪽 전화번호를 같이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은 응대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업체는 알았어 라고, 뭐 물론 귀찮아서 나 그렇게까지는 판매 안 해,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보내기 전에 좀 알려줄게,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 수출 라이센스 가지고 있거든, 그럼 다이렉트로 해도 돼. 전화번호 뭐 위챗을 받으세요. 요새는 위챗으로 중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바로바로 번역이 되니까 위챗으로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도 중간에 구매 대행을 제외하고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매 대행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자 통관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구매 대행은 뭐냐? 뭐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 건데,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통관 하실래요? 아니면 목록 통관 하실래요? 뭐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자 통관도 가능하고 목록 통관도 가능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준다는 건 뭐냐? 이꼬르 부수적인 마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더 비싸게 사오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알리에서 내가 본 물건들, 테무에서 본 물건들은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하실 거는 알리, 테무 거기에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던졌는데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그런 판매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번에 샘플이지만 대량으로 할 건데, 자, 니네 나한테 한국 쪽에 있는 물류업체나 택배회사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어? 아니면 위챗으로 연락해서 니네가 직접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라는, 수출을 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 이게 무역이에요.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어를 모르는데? 그러실 수 있죠. 언어를 몰라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대량으로 내가 무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좀 뭐 뜯겨 먹어도 되는, 내가 없어도 되는 그 정도의, 이거는 뜯겨 먹어도 피눈물 안 날 것 같아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알리테모 뭐 엄청 싸잖아요. 그래봤자 10,000원, 20,000원인데, 우리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지극히 평범한 일반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0,000원 정도 물건 샀다가 안 오면 알리에다가 환불 요청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뜯겨 먹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물건들을 살 거란 말이죠, 알리에서. 그러면 내가 언어를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챗 GPT에다가,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중국어로 번역해줘,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했더니 완전 잘 돼요. 진짜로. 진짜 완전 99.9% 번역 퍼펙트하게 해주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전화로 안 하거든요. 전화로 안 하니까 거기 채팅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쓴 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걔네가 쓴 답을 또 복사해서 저기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뭐 요새 팝하고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번역하는 거. 엄청 많아요, 프로그램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안 돼서 나는 무역을 못한다? 저 심지어는 저희 업체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위챗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방에.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세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중국 분하고 계속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해요. 저기 뭐지? 그 무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번역 프로그램 돌려서 한대요. 그냥. 그분도 그런데 처음에 큰 돈은 안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왜 작은 돈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되는 돈을 가지고 그쪽 친구랑 한번 샘플로 왔다 갔다 해보시자고요. 뭐 물론 10,000원, 20,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10만원 단위 정도는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10만원 정도. 던져서 이걸로 내가 나중에 판매처를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투자 개념이죠. 뭐.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언어의 장벽은 이제는 크지 않아요. 언어의 장벽은. 저도 물류업체 지금 20년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영어를 엄청 많이 써요. 영어를.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해요. 영어를. 근데 저 지금도 영어로 저기 파트너들이랑 메일 주고받고 쓰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챗GPT. 그걸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일이 영어 단어 그 사전 찾아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지금은 챗GPT란 게 있고요. 그리고 팝하고 이거 사용해서 저 그냥 영어로 메일 쓰고 웃고 하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난 무역을 못한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고 또 시행착오도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돈이 많다고 하면 내가 직원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렇게 하고 하겠지만 최대한 돈을 안 들여서 내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무역을 하실 때도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지루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흘려보내는 거고요. 이제는 나이가 40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굳이 머리 아프게 붙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노력은 한번 해보자. 행동을 해보자. 이 생각으로 도전하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